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엄마, 이건 내가 할게. 아빠, 병원은 내가 모시고 갈게요. 누군가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말. 우리는 그렇게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다는 듯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어주곤 합니다. 그렇게 중년이 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 돌봄은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부모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착한 딸, 성실한 아들이기 전에 위험한 돌봄일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엔 따뜻함보다 무거움이 먼저 느껴지고 연락을 드리는 일조차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에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럼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당신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부모님을 외롭게 두고 싶진 않지만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돌보는 게 맞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부모 부양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중년이 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돌봄의 착각과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 진심을 담아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 중년은 돌봄이라는 것에 의무감부터 느낄까? 40대, 50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부모의 노화라는 현실이 놓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예전 같던 부모님이 아니죠. 4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미정 씨는 70대의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검진차 방문했던 병원에서 이제는 의사의 말이 길어지고 자주 넘어진다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된 미정 씨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부담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을 챙겨야 할 나이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돌봄은 우리를 천천히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돌봄은 사랑으로 포장된 무거운 짐일 수 있다. 54세의 채영 씨는 맞벌이로 지내며 두 자녀를 키우고 주말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처음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채영 씨는 만성 피로에 무기력감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사라져버린 느낌에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 부모님을 돌보는 건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기 파괴로 이어질 때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50대의 기호 씨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살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형제들마저 외면한 부모님이었습니다. 기호 씨는 자신마저 외면할 수 없어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이면서도 자식의 도리를 놓지 않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자식이 너 혼자야? 너도 몸은 하나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에 기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좀 더 참으면 돼. 부모님인데 어떻게 안 해드려? 나라도 해야지. 하지만 이는 아무리 좋은 마음일지라도 결국엔 효도 콤플렉스라는 자기 최면입니다. 효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년에게도 돌봄이라는 것은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작정 밀어붙이고 움직이고 자기 조절 없이 하는 것은 나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에게 꼭 필요한 돌봄의 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감정의 균형. 돌보는 일에 지쳤다는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나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돌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인 부모님, 배우자, 자식이라도 모릅니다. 말이라는 힘에는 뱉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풀기도, 오해를 만들기도, 또는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제 균형.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무계획한 지원은 본인도 배우자도 지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가정을 먼저 챙긴 후 그 여유 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나에게 0순위가 무엇인지, 1순위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의 균형. 매 주말을 부모에게 내어주는 삶은 당신의 삶이 사라지는 지름길입니다. 가족, 친구와의 시간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역할 균형. 돌봄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분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분담할 관계들이 상황에 따라 힘들 경우엔 지역 자원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책임의 균형. 이는 하나의 죄책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쁜 자식인가? 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안 그러겠지? 내가 좀 더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들은 나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과 동시에 돌봄의 지침이 쉽게 동반하여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진짜 건강한 돌봄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시인인 류시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처럼 부모를 사랑한다면 우선적으로 나를 해치지 마세요. 건강한 내가 있어야 부모를 지킬 수 있고 지속적인 돌봄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를 잘 모시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미덕이 내 삶의 무게가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중년의 돌봄은 단지 노모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는 일이 아니라 내 삶과 그들의 노년을 함께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일상을 갉아먹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챙기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의 흐름 또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왜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지? 생각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돌봄은 이미
선을 넘은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웃어야 부모님도 안심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돌봄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부모도 자식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 스스로만이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년들은 누군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도 지켜야 할 인생의 중심으로 돌봄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당신의 건강한 삶도 가족이 지켜야 할 가치로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모든 중년분들께 부모보다 먼저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진짜 용기를 전해드리며 오늘 새로운 희망 레시피에서 그 진실을 다시 꺼내어 무너짐이 아닌 균형을 찾아가는 길에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